그러니까 정확히 워럭을 찍은 것과 가까운 건 조금 틀린데, 제가 2008년 10월 그 금융위기 최고 절정이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월 1억에서 조금 적은 정도로 달성한 적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그 장에서 그러냐 하는데, 제가 몇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강한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폭락장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장투의 영역으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단타 영역 자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패닉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모르면 영원히 모르는 영역이고, 알면은 쉬운 영역이 될 수 있죠. 정말로 그래서 계좌 월 1억에 처음 찍힌 거는 몇 달 뒤인 2009년 초였어요. 우연찮게 2018년도에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특사로 북한에 보냈다는 막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거다. 몇 달 더 매매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2018년 그 5월 달경에 처음으로 제가 그때 월 10억을 넘기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10억 7천인가 됐거든요. 그거 이제 일지를 남긴 기억이 막 나고 해요. 그 5월 달에 처음으로 일당도 1억을 막 찍어 봤었을 때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주차장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고, 제가 처음 했을 때 1년치 계좌를 오픈을 했어요. 동영상으로 올렸거든요. 지금도 그때 지우지 않으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2018년치 해가지고 한 1년에 33억쯤인가 수익이 나왔던 걸로 올려져 있는 걸로 기억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일지를 가끔씩 남기는데 월 10억 이상 번 거가 아마 주차에 한 6번 정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록은 2020년 8월 달에 코로나 반등장에서 그때 월 18억이 최고였습니다. 한 번쯤 다시 넘어보곤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발전을 했던 비결이 뭐냐면, 제가 그때 18억 찍고 올렸던 칼럼에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제가 썼습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이야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그 2016년부터만 해도 오늘 이 순간까지 제가 작성해 놓거나 모아놓은 매매일지나 이런 기록들이 약 4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머리가 안 좋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제가 딱 그 모습인 것 같은데, 꾸준히 했다는 거, 그리고 제 기억을 믿지 않고 기록을 계속 남겨서 그걸 발전시켰던 것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실력이 없어서 이거를 모아 놓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기록을 해두는 이유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1, 2년 만에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고 10년을 해도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경험이 흡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기록이 필수입니다. 제 한몸 건사하고 제 주위를 건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른 거는, 그 핵심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도 꾸준해야 되거든요. 한 달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한 3개월 되면 많이 줄어들고, 6개월 되면 좀 많이 정말 줄어들고, 1년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기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만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아직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한번 듣고 알아서 바로 대입해서 돈을 몽창 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그 해볼 때는 어차피 그 비용은 그냥 수업료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적은 걸로 하라고 합니다. 저희 수강생분도 처음에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월천 찍는 분들도 다 계시고, 어떤 분은 2천만원 갖다가 맨날 했다가 월 억대도 찍으셨고 막 올리시고, 처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처음에 소액으로 경험을 쌓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금액을 저는 올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소액에만 매몰돼 가지고 나는 그냥 100만원 200만원 소액으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게 5년 10년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공부한다고. 제 기준에서 저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00만원 가지고 한 종목에 10만원을 들어갔는데, 그거 손절 한 5% 해도 그냥 뭐 기스도 안 나지 않습니까? 아니 10만원 해가지고 5% 손절하면 5천원 손절인데 그냥 뭐 그런갑다 하죠. 내가 만약에 그 종목에 1000만원에도 들어갔으면 5%면 50만원 손절하면 자기가 좀 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원칙대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게 또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이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메리트가 적습니다. 지금 이제 그나마 연초에 반등을 해서 2300대를 코스피 기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2000포인트 찍고 도대체 이게 몇 년인가요?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박스권에서 2000을 가운데 두고 위아래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은행 예금보다 못한 거죠. 배당도 잘 주지 않고 주주 환원도 뭐 OECD 중 최하위죠. 그렇기에 저는 일정한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직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다녀서 따박따박 나오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잘 되면 그것도 괜찮고, 직장을 다녀도 주식 공부할 시간 충분합니다. 개인 사업하면도 충분해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 막 전업하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하면 모르겠는데 좀 잘한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악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산이 쌓이면 그때 해도 됩니다. 정말 자신이 있을 때 해도 되고, 남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계좌를 보면 됩니다. 내 계좌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왔는가를 보면 내가 전업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게 답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전업해서 열심히 잘해야지, 그런 건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전업으로 하면은 매매할 수 있는 가짓수는 많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돌파나 상따 같은 것도. 근데 그거 안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극소수의 성공 사례가 내가 될 거라는 착각은 나와 내 가족까지도 그냥 벼랑으로 내몰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나이도 먹었고 뭐 과거에는 저도 좀 무식하게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맥점에서 정확하게 타격하고 나오면 되는데, 굳이 목숨 걸고 매번 올인하고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원칙을 세우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익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가 영웅 피터 린치 많은 분들이 아시죠? 마젤란 펀드에 신화도 있고. 저도 이제 초반에 가치 투자를 좀 길게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조언을 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책에도 쓰여 있죠. 주식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집부터 장만하고 주식하라고. 집은 99%의 승률이라고 하죠. 그만큼 안전하면서도 인플레에 좋은 자산입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 하자마자 벌지도 못하고 그냥 박살이 나고 망하다 보니까 정말 안전자산이라는 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저도 돈을 벌고 나서 바로 20대 초반부터 부동산을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이 주는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정 안 되면 내가 저거 팔아서 다시 일어서지, 이런 마인드도 있고. 주변에 주식을 잘하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면 답을 해주기도 하는데, 20년, 21년도는 정말 이 시장이 불장이 오면은 이런 좀 안전자산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죠. 내가 주식으로 아니면 뭐 가상 자산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느리다. 하지만 하락장 겪어보면은 그래도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기댈 곳이 있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인플레 시기는 아니에요. 보통의 인플레 시기에는 부동산만큼 좋은 해지 수단도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이 한백은 가상 자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고 했는데, 비난은 아니고요. 비판은 한 적이 있죠. 비난은 무조건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폄하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판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제가 지적한 건 2021년 특히 그런 시장, 그런 상황을 말했던 겁니다. 당시 막 뭐 월 20% 수익도 작다고 불평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어떤 자산 시장이든 간에 모두가 돈 벌기 쉬운 그런 거 그게 길지는 않습니다. 바로바로 현금화도 쉽고 회전이 빠른 것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까지 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거고, 2022년 자산이 큰 폭의 하락을 한 거는 제가 아직 거기는 규제도 없고 무주공산, 무주벌판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위기가 오면 가장 약한 곳이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카드 사태라든지 미국의 서프라임 때 그 금융위기도 규제가 적고 관리가 좀 안 되는 곳에서
터지면서 터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건전화가 돼가지고 다시 좋아지고 저는 가상 자산도 그런 흐름을 탈이라고 보고 있어요. 월가 같은 경우도 최초로 이 디지털 가상 자산 거래소를 오픈을 하더라고요. 여러 나라들이 규제도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열돼서 비정상적인 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위험 자산이죠. 리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는 틀립니다. 주식 시장이.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돈 벌었다 이러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준비를 하지도 않고 주식 시장은 정직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한 것만큼 돌려받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뛰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시장은 앞으로도 열려요. 오늘도 열렸고 내일도 열리고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에도 열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엄청난 수익도 거둘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은 곳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이 시장에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